악기 같은 경우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심해요.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도 나한테 뭘 하나 줘.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죠. 악기들은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는데 그거라고 손주라고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악기가 아니고서야 뱉을 수 있는 말일까 싶긴 해요. 안녕하세요, 연백입니다. 저는 17살 때 신내림을 받아서 현재 28살 12년차 무속인이고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악기 7, 8, 9, 10화 리뷰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그 할머니가 이제 팥이랑 소금이 섞인 네. 무언가를 뿌리는데 그 팥과 소금을 섞어서 뿌리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뭘까요? 되게 간단해요. 그거는 팥이나 소금 자체가 일단 귀신을 이제 약간 물리치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부정 탄다고 해서 소금 뿌리고 팥 뿌리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귀신들의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보통 어떨 때 그렇게 하나요? 상갓집을 갔다 왔을 때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흉가나 이런 데 갔다 왔을 때거나, 무속인들은 이제 손님들 중에서도 뭐 상갓집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걸 봤다거나 더럽다거나 했을 때 소금이나 팥을 뿌리기도 하고요. 그거 아니고서 일반인 분들은 그냥 진짜 상갓집 갔다 왔을 때나 흉가 갔다 왔을 때 이런 데 빼고는 거의 뿌리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드라마에 네. 김태리 씨가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병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귀신이 그런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나요? 치료해 준다라기보다는 자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기한테 더 매달리게끔 해야 자기가 조금 더 완전 잠식을 하거나 무언가를 했을 때 이 숙주의 몸을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없죠. 그 정도의 능력치를 가진 악기도 많이 없을 거고, 이제 신병이랑 똑같아요. 무속인들 보면은 내림 받기 전에 신병이란 걸 얻잖아요. 그러면 원인 모를 병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림을 받으면 그게 싹 사라져. 그 똑같은 거예요.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결국엔 내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긴 하죠. 그러면 드라마에 나온 대로 네. 불을 가져다주는 악기가 있을 수 있나요? 보통 불을 가져다 주는 건 실령이나 악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악기 같은 경우에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도 나한테 뭘 하나 줘. 나를 조금 더 의지하게 만들어서 이 숙주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죠, 악기들은. 드라마 안에 네. 어둑신이라는 귀신이 나왔잖아요. 네. 어둑신이는 뭔가요? 어둑신이는 무속인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둠의 요괴이고, 귀신들 중에서도 귀신들의 음기를 빨아먹고 살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깜짝 놀래켜서 그런 공포감을 먹고 살고 하는 건데, 귀신의 왕. 네. 귀신들 중에 네, 귀신들 중에 밤의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둑신이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도깨비가 귀신이 됐을 때, 악한 도깨비가 귀신이 됐을 때 어둑신이가 된다는 소리가 있고, 어두움을 좋아해서 태초에 이제 그렇게 태어난 귀신이라고도 들어본 적 있고, 원래는 깜짝깜짝 놀래키는 거 좋아하는 귀신이고요. 근데 그 깜짝 놀랐을 때 그 사람들이 공포스러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거를 대입해서 그 공포를 먹고 사는, 그리고 일단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괴 중에 하나죠. 그럼 드라마에서 어둑신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네. 해가 뜨는 동쪽으로 향하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도 의미가 있나요? 있죠. 왜냐면 이 해는 양기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어둑신이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가서 해를 맞으면 양기가 음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또 드라마에 성주맞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그건 어떤 건가요? 그냥 직역하면 돼요, 말 그대로.
성수단지를 이제 오셔야 될 때 우리 집의 토착신 혹은 내 공간의 토착신을 자리거지를 해주는 거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단지로. 성주맞이는 진짜 그냥 신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성수단지를 내어준다. 그리고 또 드라마 안에서 지금 여러 네. 가지 물건들을 찾고 있는데 네. 이 물건을 꽃나무 밑에 달아서 묻잖아요. 그 꽃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꽃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나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보통은 복숭아나무, 소나무, 서당나무 이런 거에 밑에다가 하거든요. 그 나무들이 이제 신물이라 그래서 산의 전기를 받아서 이제 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부적 효과 혹은 결계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꽃나무를 이제 선물하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해놓은 이유는 그래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조금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속인들마다. 드라마에 나오는 그 네. 무방수 날이 어떤 날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기문이 닫히는 날이고 귀신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양기가 가득 찬 날. 네. 그래서 허주나 잡것들이 활동을 할 수 없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하늘의 신들이 거리를 정리하는 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드라마 마지막 10화 마지막 장면에 네. 이제 할머니와 대치하는 주인공의 장면이 나왔는데 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진짜 그냥 주인공이 악귀에 잠시 이렇게 돼서 얘기를 한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공이 악귀 연기를 한 게 아닐까. 떡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먹었는데 거기 앙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귀신들은 앙금 있는 떡을 별로 안 먹어요.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곡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오곡을 이렇게 던지기도 하거든요, 잡곡을. 그런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김태리 배우님이 연기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마지막에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그 이름은 진짜일까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어떻게 낼 수가 없는 게, 가짜였으면 김태리 배우님이 연기에 있을 때 악귀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화과자에 들어가 있는 앙금을 먹었으니까 연기를 눈치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할머니의 과거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팥이나 이런 걸 뿌릴 정도면 이런 민속학적이나 무속신앙에 대한 지식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할머니도 무방수의 날이라고 찝었잖아요. 그거를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도 악기에 씌여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 왜냐면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는데 그거라고 손주라고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악귀가 아니고서야 뱉을 수 있는 말일까 싶긴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악기를 처단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름이 틀려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내피셜들 속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뭔가 의식 자체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민속적으로 보았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름도 틀렸고 그 물건을 모으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물건을 없애도 모자랄 판에 물건을 모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보통은 태우잖아요. 근데 그 물건들을 한 번에 모아서 태울 수도 있는데 결국엔 그 물건 5개가 다 다른 거잖아. 원래대로라면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이름과 무언가를 가지고 그거를 동물에 넣어요. 그 혼을, 그 악귀를 동물에 씌워서 산타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무속인들이 일하는 것 중에 산타살은 불법이에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 민속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연매를 해서 악귀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연매를 해서 악귀를 없앨 수도 있지 않나. 또 이번에 7화부터 10화까지 보시면서 생각나는 포인트들이 있으셨나요? 악귀를 정말 잘 표현했구나. 사전조사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악귀가 원하고 행하는 행동들을
정말 잘 표현했어요.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갖고 노는 그런 것과 진짜 귀신의 마인드를 잘 표현한 드라마 같아요. 지금 예고편에는 네. 부산형 주위에 모든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이 예고편에 나왔거든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대전쟁 발발. 대전쟁 발발.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엄마요. 가장 구산형의 마인드를, 그러니까 멘탈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1순위죠. 그 다음이 염혜상 교수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형사이지 않을까. 다 지켜내지 않을까요? 그래야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현실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일반인은 그 정도의 악기를 상대할 수 없어요. 절대. 이건 진짜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 염혜상 교수님도 약간의 신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면. 왜냐면 아무리 장생에다 한다고 한데 신기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말이 안 받아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행동들이죠.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행동들이니까. 드라마라면 다 지켜내야 한다.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11화 12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